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해산 절차와 처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산 이후에 이루어지는 청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가 아니라 사업이 완료 후, 즉 입주가 모두 완료된 후에 해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해산과 청산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은 조합이 중지되는 상태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 소멸 시작이다. 그리고 청산은 해산 이후 남은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하는데, 흔히 해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해서 뭐 조합이 소멸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 사라지는 시점을 이 끝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청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라지는 절차를 시작하자. 해산이라는 것은 이 청산이라는 절차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결정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이라는 것은 이 청산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청산이 완료가 되면 완전하게 조합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산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자가 있어서 조합 측에서는 청산이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돈을 안 줬는데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한다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다시 청산 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 소송의 한도 내에서 다시 권리 능력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산총회 및 인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해산총회 같은 경우는 조합원 20% 이상이 현장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출석을 해야 되고, 조합 규약마다 해산에 대해서 다르게 되어 있는데 3분의 2로 규정을 한 곳들도 있고 2분의 1로 규정한 곳들도 있습니다. 3분의 2로 규정한 조합들 같은 경우도 해산의 경우에는 3분의 2로 되어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 입주를 해서 해산을 했을 경우에는 2분의 1로 규정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 규약을 살펴봐야 되고, 해산총회에서는 회계 보고 해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 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 해산 인가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산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서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해산 결의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 동의를 받은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종래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라 라고만 되어 있어서 100%였냐, 그러면 3분의 2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해산 인가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는 이거 전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내린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해산 결의를 하는 정족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한 2분의 1 정도만 넘는다고 하면 해산인가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외에 해산 통해라든지 인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뭐 조합 규약이라든지 주택법 부분을 또 봐야겠습니다. 해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해산 결의가 아니라 청산인을 누구로 지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청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를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산인을 누구로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체로 제가 봤을 때 거의 99%는 기존의 조합장이 그대로 청산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산에 큰 의미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아닌 제3자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조합장이 아닌 제3자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 즉 급여라든지 그리고 뭐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국 조합장이 계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산인이 선임이 되면 청산인은 이제 조합사무 종결 업무를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분양된 것들이 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미분양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 추심, 우리가 받을 돈이 있다, 아니면 채무 변제해야 될 돈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근데 해산 결의가 된 다음에 청산인이 추가 분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걷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산 총회 이전에 추가 분담금 결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산 결의와 별개로 이제 추가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해산 총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재산 처분 및 양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녀재산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다 현금화해 가지고 분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현금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현물로 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양 상가라든지 있을 경우에 있어서 분양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조합장에 이제 청산인으로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신에 뭐 현물로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범위 되겠는데 청산의 목적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다소 넓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소 목적이 넓게 되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업무와 별다르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리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산총회에서 청산인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결의를 해두신다라고 하면 뭐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여재산 같은 경우는 채무 변제를 하고 남은 재산은 이제 부담금 등에 비례해서 정산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n분의 1이 아니라 부담금에 비례해서 배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 배분하는 절차 자체에 또 비용이 또 지출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처리했던 조합들 같은 경우는 남은 금액이 뭐 얼마 정도, 얼마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청산인들에게 그냥 귀속하는 것으로 뭐 결의를 해둔다든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산인의 귀속함으로써 일종의 성홍보수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이거 굳이 노출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 남은 금액이 얼마 이상 됐을 경우에는 얼마에 대해서는 청산인들이 가져가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두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관 서류들이 있는데 뭐 설립인가라든지 사업 승인이라든지 뭐 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관 필수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관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필요시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요구를 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조합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행정청에서도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행정기관에서 가진 서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는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서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고 이 서류 같은 경우는 후에 청산 과정 뿐만 아니라 청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을 해둬야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청산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추후에 소송이라든지 걸려오게 된다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대응을 해야 될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보관이 필요하고 이 서류 보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사총회까지 대체로 얼마 정도 소요되냐라고 본다면 아파트나 상가를 모두 분양 완료했다라고 하면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안에 해산총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분양이 아주 잘 되고 빨리 이루어졌던 조합들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고 이제 5개월 정도 흐른 후에 해산총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차를 거쳐서 1년 안에 1년 내에 이제 청산까지 완료를 한 조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산 같은 경우는 뭐 입주 완료의 증명서 뭐 이제 등기를 위한 뭐 필요한 서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금전적인 부분들 정리를 하고 해산 총회 준비해서 개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주 완료에는 이제 등기 처리라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전 부분 정리하는 부분들 이것이 나머지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산 총회까지 소요된 기간에 어떻게 보면 미분양 물량이 있을 경우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뭐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이 미분양 물량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상가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개별 분양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통매각이라고 해가지고 대거 미분양되었을 경우에 20, 30% 할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통매각 같은 경우는 아예 50%를 해서 전부 넘긴 다음에 뭐 이 사람이 다시 뭐 20, 30%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남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해산을 빨리 해버리는 것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통매가 50%를 한다 하더라도 개별도에서 20, 30%를 한다 해서 금방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관계없지만 한 세대라도 분양이 안 된다 하면 결국에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한 다음에 한 번에 그냥 50%를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통매각을 해버려서 업무를
완전히 빨리 종료시키는 방법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는 이 총회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원들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어야지 해산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을 위해서 뭐 마케팅이나 판매 활동 그리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재정 조정. 미분양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상가 분양이라든지 아파트를 전부 완판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자금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자금을 결국 제일 큰 부분이 시공비를 미지급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미지급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분양된 상가라든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책정해 놓은 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또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을 한다면 이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도 골치 아파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또 조합원 간의 정상 관련 문제, 뭐 이런 추가 분담금 문제겠죠. 그리고 각종 법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결국 종합적으로 한다 하면 뭐 빨리 처리된다 하더라도 1년, 뭐 아니면 3년 이상 걸려가지고 해산 총회를 하고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해산 결의가 되고 나면 조합의 법적 지위는 해산 결의를 한다고 해서 소멸이 아니다. 청산이 완료되어야지 된다라는 거고 청산 사무가 종료되어야지 완전히 소멸하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완전 소멸되었다고 하지만 소송이 들어와서 다시 일종의 부활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사무 범위 내에서는 권리 의무 주체를 유지하는 것이고 소송이 들어온다 하면 완료됐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 주체는 여전히 유지된다. 해산이라든지 청산을 빨리 하면서도 분쟁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정산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산서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 정산서를 하기 이전에 어차피 주택법에 따라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 공개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매번 총회 때마다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분쟁 예방 전에 이제 조합원 간의 분쟁 소지 있는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사전에 해결하거나 조치를 해두는 게 좋겠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은 금액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략을 짜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절반만 넘어도 뭐 가능하다고 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조합원들 동의를 확보해서 향후 분쟁 발생 여지를 좀 차단하는 것이 좋고 뭐 이관 서류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을 지금 강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산 후에 하자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하자 소송 거의 무조건 요즘에는 뭐 법무법인들에서 그 전략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다니면서 이 소송을 하자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자라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하자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소송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관련 서류라든지 자금 확보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조합 내에서도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세무 전문가들 좀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